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죠.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보고자 3명의 남자가 모여 풀어가는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가! 발전! 넌 안 돼. 말 빠른 건 내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말 빠른 척 해본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말이 빠르신 분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하는 개발자 망띠입니다. 목소리가 작아졌는데? 네, 좀 소심해졌네. 네. 네,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 실장은 문화예술업계 종사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이발소에서 이어서 계속 녹음하고 있어요. 네. 네. 좀 뭐 실제 들어보니까 다소 이게 공간에 있는 뭔가 야외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아, 여기 바람도 선선하고, 네. 보이는 라디오 같은 거 보이는. 네. 저희는 상암 MBC에 나와 있습니다. 하필 또 MBC야? 네, 저희는 지금 가든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창밖에 저희를 신기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와! 불쌍하다, 너무 우리. 이번 주에는 지난번 그 데이트, 소셜 데이팅이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오지 않았나. 네. 그랬어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어요.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였죠. 네, 원래 사랑, 돈 얘기는 뭐 그지?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떡밥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도 다 사랑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돈 얘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좀 이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 전화번호를 받았어. 그럼 이제 문자로 할 것이냐, 카톡으로 할 것이냐. 무슨 누가 문자를 합니까? 이제 누가 문자를. 문자는 대출이자 갚으라는 것만 문자로 오지. 카드값 얼마라고 그것만 오지.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제목이 읽었으면 대답해입니다. 제목 잘 주셨네요. 사실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이번 주 것 회의에도 제대로 참석을 못하고 이랬는데 저도 이거 지금 방금 보고 알았어요. 누가 만든 거야? 뭐 긍정이겠죠. 근데 읽었으면 대답해. 그죠? 네. 읽었으면 대답해 메신저 특집. 네. 멋지네요. 네.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신저의 등장을, 그러니까 모바일 메신저, 문자를 대체하는 이 톡 시리즈들의 등장을 당시에는 너무 좋았는데 요즘 너무 싫어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읽었으면 대답해 때문에. 일십하지 마. 그러니까 그게 말을 안 해도 사람들끼리 암묵적으로 그걸로 감정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문자이던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무례하진 않았거든요. 그죠? 이게 근데 네.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자 우리가 문자를 막 쓰기 시작할 때 어른들이 야 니네는 편지를 그렇게 보내봐라 막 이랬었는데 이메일을 넘어오면서 그랬는데 이제 이메일도 거의 그 명세서함으로 가득해가지고 뭐 업무 아니면 업무 아니면 안 쓰죠. 네. 그렇게 문자가 넘어왔는데 이제 문자가 지금 이제 톡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문자를 저장했던 세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막 그 감정 넘치는 문자. 뭐 내가 널 뭐 사랑해라는 댓글을 고백했던 문자라던가. 문자 같은 걸 이제 보관하면서 저장하는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고 중요 보관함.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아쉬워하는 세대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는 아마 이 톡 시리즈의 옛날에는 그 읽었는데 그 일이 없어지는 게 참 그땐 마음이 그렇다고 또 얘기하겠지. 일이 언제 없어질까 얼마나 설레었는데. 너니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다음 세대 메신저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 뭐 대화 위주의 그걸로 넘어가지 않을까. 실시간 대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가상 공간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거지. 난 그런 거 생각하고 해보고 있어요. 뭐 또 누가 만드시려면 만드십시오. 엄청 힘들 테니까요. 이 개념 자체는 원래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해서 IM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문자로 초창기 때 문자로 했었는데 문자가 아니라 뭐 인터넷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게 인스턴트 메신저. 여기서 이제 인스턴트를 빼고 요즘 다 메신저라고 부르는 게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인스턴트가 돼버리니까 그 인스턴트가 붙일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기 전에 카카오톡을 먼저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제 나는 오늘 솔직히 좀 걱정을 하는 게 이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왜 몰라? 그거 왜 뭐로 얘기해? 라는 느낌이 들까봐 걱정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메신저가 카카오톡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메신저를 썼는지 한번 빠르게 훑어봅시다. 이거는 뭐 지금 준비가 된 얘기는 아닌데 그냥 해봅시다. 뭐부터 시작했어요? 카카오톡 바로 전부터 얘기해보죠. 처음부터 얘기하자고. 나에 있어서 처음은 그러니까 컴퓨터 조금 할 줄 아는 오타쿠들의 첫 메신저는 ICQ
있었어요. 저도 ICQ 썼어요. ICQ 모릅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ICQ는 ICQ 번호 기억하세요? 아니 못 기억하죠. 외우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 청취자들은 모르실 텐데 모르시는 분이 많겠죠. ICQ는 그때 당시 아이디란 개념이 없었죠. 네. 그냥 처음 접속을 하면 내 컴퓨터에 부여된 고유 번호 같은 거 아니었어요? 전화번호 같은 네. 느낌으로. 그래갖고 그 번호가 임의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 친구들한테 그 핸드폰 문자나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ICQ를 적어주는 거지. 그러면 그 ICQ를 추가하면 이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때 대화 말고 다른 거 됐나요? 저는 안 써봐서 파일 전송 같은 거 됐어요?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잘 안 썼죠. 못쓸 정도였죠.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파일을 뭐 인터넷 주고받는 게 보편화돼 그게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었죠. 그치. USB로 나르는 거 정도. 비둘기에 USB가 아니지 디스켓. 디스켓. CD 굽고. 그 다음에 저는 네. 세이클럽 타키. 세이클럽 타기 전에 드림이즈 진이 있었죠. MSN 안 썼어요. 그게 북한 말로 하지 마. 그게 다 동시에 일어났어요. 맞아. 근데 이게 네, 지역별로 달라요. 그런 지역별로 달라요. 것 같다.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경상도에 살았는데 경상도의 세이클럽 타키가 좀 충청도도 유명하고. 세이클럽 타키가 붐을 일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지니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니를 쓰다가 버디버디로 버디버디로 넘어가. 버디버디로 넘어갔지. 난 지니를 쓰다가 세이클럽 타키로 넘어갔죠. 그게 어른들은 그 당시에 MSN으로 다 넘어갔고 맞아. 좀 맞아, 청소년들은 버디버디나 그 타키 아니면 지니가 가장 빨리 없어졌죠. 네, 맞아. 왜냐면은 뭐가 그 세이클럽 타키가 너무 잘했어. 그게 아니고 드림이즈가 한번 유료화 모델을 갖고 온 적이 맞아, 있어요. 맞아. 네. 거기다가 네. 근데 그걸 하자마자 완전 엎어져 버렸지. 누가 그걸 유로 썼겠어. 그 당시 다 무료였는데. 그리고 MSN 결국엔 나중에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서 MSN으로 결국 다 넘어가는. 근데 나는 우리 충청도랑 뭐 밑지방 사람들은 그 MSN조차 만지지 않고 보통 네이트온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치. MSN에서 이제 다 네이트온. 지금은 이제 MSN 없잖아요. 왜냐면 세이클럽이라는 사이월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이트온이 강해질 수밖에 그 없었죠. MSN은 이제 없어지고 스카이프로 다 통합이 됐어요. 그렇죠. 그 MSN이 또 왜 망했나 생각해봤는데 MSN이 한번 자기는 라이브닷컴 하겠다. 그래가지고 라이브닷컴을 한번 싹 말아본 적이 있어. 이 삽질 한 번씩 하면서 고꾸라지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그 당시에 MSN 너무 짜증났던 게 예. 아니 내가 아이디를 만든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또 만들으래. 아이디가 뭐 msn.com, live.com, hotmail.com 뭐 이게 계속 생기니까 사람들은 답답하지. 그렇지. 뭐 여기 너무 얘기하면 또 청취자 떠나. 그만 얘기. 추억팔이 하시면 우리 맞아. 나이가 대충 드러나잖아요. 그거 써본 사람 없어요? 한컴 쪽지? 그 뭐야 멍청아. 안 썼어. 미안해. 멍청아. 그게 뭐야? 그게 뭔지 북한 쪽 아니야? 붉은 별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게 한글 깔면 깔리는 건데. 근데 쪽지가 돼요 그게? 네, 쪽지가 돼요. 그거 그냥 화면에 띄우는 거 아니야? 포스트잇처럼? 내부 망에서 서로 쪽지 보낼 수 있어. 내부 뭐 컴퓨터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이런 그 거? 실습실에서 애들이랑 했었지. 또 그럼 나이가 등장하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거는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네. 나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최근 걸로 넘어오면서 하는 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은 그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오기 전에 그 옴니아 기억하십니까? 네. 옴니아 이제 전지전능운 아이폰의 대항마. 그 대항마였죠. 네. 근데 그 전에 이제도 이런 게 있었어요. 많이들 안 쓰셨지만 뭐 미라지, 블랙잭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 말씀하시는 스마트폰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죠 그때는. PDA. PDA 폰. 그러니까 전 컴퓨터가 들어있는 폰들이 소수의 사람들한테 제공이 됐었고 원래 영업용으로 쓰는 비싼 폰들이었잖아요. 고가였으니까. 네. 그때 그런 거를 어떻게든 개통을 시켜가지고 주폰을 그걸로 해놓고 그땐 데이터 요금제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데이터를 쓰면 미친 듯한 돈이 나왔고 와이파이로만 썼어야 돼요. 1메가에 만원 막 이랬어요. 네. 근데 그거를 산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는 네이트온이 항시 켜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네. 항상 내 네이트온이 꺼져 있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 마음이 들어서. 뭐야 뇌 랜선을 꼽고 다니고 그래. 아니, 그래서 네이트온이 꺼지면 다시 켜지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집에서? 네, 그냥 네가 자리에 없어도? 네, 자리에 없어. 그냥 네이트온이 꺼지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켜주고 뭐 컴퓨터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듣는 음악을 그 네이트온 한마디에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이트온을 썼던 그 세대가 그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한마디 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의 감성을 전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좀 더 넘어오고 있는.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나는 이제 거기에 개발할 줄 모르니까 내가 항상 대화를 누군가 걸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집에 가서 문자로 야 네이트온 들어와 라고 하고서 네이트온에서 만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당연한 게 돼버렸잖아요. 카톡이 켜져 있는 게. 카톡이 그렇지. 꺼졌다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탈퇴면 모를까. 네,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참 어려갖고 생각이 골이 비었던 거였어. 골이 비었다. 거기 들어가갖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 그러니까 내가 듣는 음악을 다른 네. 사람한테 보여주면 내 감성을 표출할 수 있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나봐. 생각하고 아무도 안 봐. 저는 그거를 2박 3일 밤을 새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때 단점이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뭐 넘어봅시다. 아무튼 그래서 카카오톡까지 온 거죠. 네, 오늘날의 카카오톡을 사실 이 중간에도 뭐가 막 있었어. 아이폰 초창기에 뭐 에멘톡, 라인톡, 틱톡, 라인톡, 틱톡 뭐 많았는데 결국 다 카카오톡을 못 이겼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카오톡 모르면 간첩이죠 이제. 초창기에는 카톡 간첩도 알아. 누가 그거 쓰냐라고 하면서 안 가입했었거든요. 맞아. 가입한 사람들끼리밖에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렸더니 다 가입돼 있더라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카카오톡은 간단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말했다시피 다음과 카카오가 합쳐서 이제 카카오가 됐잖아요. 예. 다음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로 넘어왔는데 이제 모바일 메신저로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주름잡는 대형 포털을 인수하고 네. 사실상 카카오가 다음으로 인수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메신저 시장을 잡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모바일 플랫폼 전체를 잡고 있다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통신사나 다름이 없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네, 그렇죠. 통신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더 많은 걸 제공할 수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카카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오늘은 좀 메신저에 좀 집중을 합시다. 집중을 해서 메신저에 붙어있는 기능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네. 해볼까 합니다. 네. 카카오톡은 이제 2010년 3월 18일 날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18일이네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뭐 나 이거 있었어요? 나오자마자 써봤어요. 근데 그땐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야. 친구 목록에 친구가 안 뜨겠지 그때는. 그러니까 깔고 지웠지. 그치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그때 그때 제가 긍정이랑 둘이서 카카오톡을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둘만의 대화 방송. 둘만의 대화방. 사실은. 2009년에 그 아이폰이 나오고 제가 2010년쯤에 이걸 쓰고 있었는데 그때 막 아이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얘랑 막 이것저것 막 많이 써봤어요. 네네. 앱스토어 아마 그 당시엔 앱스토어 앱이 별로 없어서 맞아. 거기는 앱은 다 써봤을 거야 아마. 그리고 또 뭐 핫앱 뭐 이번 주 앱이 계속 바뀌었어 그때. 맞아요. 춘추 전국 시대라서. 네. 그래서 그때 진짜 개새끼나 수새끼나 앱을 다 만든다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저 거지 같아도 그냥 썼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모바일 메신저 앱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네이트온도 없었어요. 그치. 맞아요. 모바일 네이트온이 없었어. 나는 오히려 카톡을 몇 번 써보다 그걸 좌절하고 아무도 안 쓰는데 이걸 누가 써? 이런 다음에 모바일 네이트온 맥용 앱용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거기에 항상 들어가 있었거든. 그쵸. 근데 지금 현재에서 이제 우리나라 점유율의 88% 이상을 네. 갖고 이제 사실상 독점 위치를 갖고 있는데 80%밖에 안 돼? 원래는 90%가 넘었어요. 네. 90%가 넘었는데 그때 우리 카카오톡 사찰 사건 한 번 있었죠. 사찰 사건 한 번 있고. 그때 한 3% 정도가 줄었어요. 아. 그래서 80%로 떨어졌어요. 야 근데 떨어진 거가 거의 그 정도인 것도 진짜 대단한 거다. 제 생각에는 금방 다시 90% 이상 그렇겠지. 올라간다에 잠깐 넘어간 거죠. 네. 잠깐. 그때 한창 트렌드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넘어가고 네. 이제 요즘에서 이제 카카오톡이 보편화 됐지만 네. 그쵸.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뭐 스마트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니고 뭐 인터넷 검색을 걸어다니면서 하고 싶어서 네. 아니고 오로지 카카오톡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 초창기 때 카톡이 맞아. 막 퍼지고 있을 때 지금도 어르신분들은 카톡 카톡 때문에 사세요. 네, 맞아요. 네, 카톡으로 손주 사진 받아보고 카톡으로 뭐 며느리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무료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게 어느 정도로 카톡이 보편화되어 있냐면 애기들이 엄마 아빠 배우잖아요. 네. 그것보다 까똑 이 소리 많이 듣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보다 까똑을 더 먼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소름. 그럼 막 이상한 걸 넣으면 애들이 까까워 또 이런 거 하는 거야? 제가 아는 제가 정말 친한 형 애기가 있는데 네네네. 애기도 네. 그분이요? 네, 그분이죠? 네, 제가 아는 모두가 아는 그분. 네, 그분이요. 라인을 쓰는데 네. 애기가 라인 이 소리를 따라하더라고요. 와. 미치겠다. 근데 너무 귀여운 거야. 아무튼 근데 걔는 엄마 아빠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 그러니까 카톡이랑 라인을 써보신 다음에요. 혹은 왓츠앱 같은 걸 써보신 다음에요. 벨소리가 마음에 드는 걸 애들한테 자꾸 들려주십시오. 별소리에 구구단으로 하십시오. 천재인데? 하루에 한 개씩 바꿔주는 거야? 그렇지. 오 좋아. 영어로 된 걸 하십시오. 기왕이면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버전으로요. 네. 그래서 그거? 네. 아무튼 카카오톡 아까 말씀 잘해주셨어요. 오바마가 막 와서 카카오톡이라는 회사처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걸 카카오톡 네. 이게 그거예요? 네. 카카오톡 그거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로 네, 그게 말을 했다고? 외대인가? 네, 외대인가? 어디 한번 네. 강연처럼. 아, 외대 온 건 알아요. 네. 오바마가 왔던 건 아는데 그때 그때 거기서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했다고요? 네. 와, 진짜. 와. 그만큼 큰 회사예요 이제. 아니, 자국 내 회사를 챙겨야지. 우리나라랑 다르네. 아이, 진짜.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좀 챙겨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좀 립서비스 아니에요 립서비스. 그런 거야? 니들 그래봤자 페이스북이 되겠냐? 그러니까 약간 비꼰고 같잖아. 이런 카카오톡이 왜 근데 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이 8알이라고 생각해요. 운. 초창기 때. 은 실장은 너는 긍정이는 저는 초기 그 마케팅을 잘했다고 무슨 생각합니다. 뭐 기존 사용자들이 어떤 사용자들이 있는지 네. 이런 마케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기억나는 거 있어. 뭐요? 내 기준에서는 운은 이제 운보다 더 큰 선을 딱 그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초창기 때 그 라인톡, 뭐 카카오톡, MN톡 이런 게 막 있을 때 네. 한번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 명절에 겹쳐갖고 터진 적이 있었어요. 모든 메시지 다운됐다는 거.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비슷한 서비스들이 다 느리게 가는 거예요. 특히 MN톡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죽었지. 보내고 좀 있다가 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카카오톡이 그걸 빨리 살려냈어요. 바로 간다는 거를 그때 무슨 프로젝트라고 황소 프로젝트인가 해갖고 빨리 전달되는 프로젝트를 지들이 사고 열었었어요. 대처를 빨리 했다. 그걸로 인해서 야 카톡은 빠르대 라는 소문이 나니까 그걸로 다 넘어간 게 아닌가. 카카오는 좀 친근한 마케팅을 많이 한 것도 맞고, 네. 근데 카톡에서 가장 처음에 이제 많이 한 거는 이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일단 카카오톡 깔면 그건 기본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네, 카카오톡 깔면 카카오톡 내 연락처에 있는 번호가 카카오톡으로 쭉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때 진짜 그랬었죠. 쭉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카카오톡 쓰고 있는 사람은 다 카카오톡 떴단 말이에요. 맞아요. 너도 카톡 써? 너도 카톡 써? 너도 카톡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잊었던 사람들하고 연락도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네가 뜰 수 있었던 기능은 네. 아까 우리 제목과 마찬가지로 읽었으면 대답해 니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맞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 공지사항에 한번 누가 올려줬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없었잖아. 점점 퍼져 나왔어요. 그래서 1이 없어진다는 게 이게 읽었던 사람이 점점 빠지는 거구나. 읽은 사람이 점점 숫자가 숫자가 빠지는구나. 그게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카톡을 그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하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짜증나지만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한 내용이긴 하죠. 당연히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은 고백도 카카오톡으로 하는 시대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읽었냐는 거냐. 혼날라고. 꿀밤 맞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뭐 그렇다고 긍정이 합니다. 같은 남자네요. 그렇게 해서 카톡이 좀 확 그렇죠. 붕업이 된 거죠. 예. 아까 말한 은 실장이 말한 것처럼 겁나 빠른 황소 프로젝트였어요. 맞아요. 겁나 빠른 황소 이거 프로젝트. 카톡이 이걸로 좀 많이 떴어요. 네. 왜 많이 뜨게 됐냐면 기존에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에 우리는 전송 버튼을 누르면 그때서야 그 연결을 열고 서버에다가 그걸 채팅 내용을 보낸단 말이에요. 정말요? 기존의 채팅 앱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네. 근데 카카오톡이 이거 하니까 너무 느린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지 못했던 거였죠. 사람들이 전송을 누를 때마다 서버에 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문제네요. 자기한테도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럼. 당연히 카카오톡에서 그게 부담이 되죠.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접속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점점 이게 느려지는구나. 이게 카카오톡에서는 사용자가 많으면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시 16분 1초에 누른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순간에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느려지는 걸 체감할 정도가 되는 거죠. 사용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카카오톡은 이게 좋아야 되는데 사용자들이 많을수록 얘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안 되겠다 해서 채팅창을 쫙 그냥 다 열어놨어요. 그때부터? 항상 접속이 유지되도록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이걸 보내면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이걸 보내니까 채팅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예 안 그러면 채팅창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막아버린 거구나. 그러니까 접속이 이게 안 됐으면. 카카오톡이 또 잘한 게 뭐냐면 다른 서비스 그 당시에 다른 서비스들은 이걸 보내면 접속 실패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보낼 때 눌렀을 때 카카오톡은 이걸 눌러도 일단 보낸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순으로 이게 정렬이 되는 거야. 그리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뜨지. 못 보냈다고. 네, 그런 것들을 되게 잘했어요. 오류에 대한 대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다가간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푸는 거잖아요, 이거를. 메신저 앱은 항상 사람들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풀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아까 말한 겁나 빠른 황소라는 말만 봐도 맞아요. 기술적으로 뭐 설명을 안 해주지. 무슨 LTE니 뭐 이런 기술 용어 하나도 없잖아. 무슨 뭐 always open 소켓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겁나 빠른 황소 이게 람보르기니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람보르기니처럼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사실 스마트폰이란 개념도 생소했는데 어떻게든 끌고 와봤더니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겁나 빠른 황소 프로젝트가 그 명절이 꼈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제 기억에 명절이 껴서 문제가 많았었어요. 추석인가? 그리고 그때는 다 가족들이 이걸 쓸 정도가 되니까 그걸 보냈는데 안 되니까 다시 야 문자로 역시 이건 보내야 된다. 야, 문자를 다시 썼거든요 그때. 그랬으니까 아마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난 되게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준비는 안 했지만 카카오톡이랑 동시대에 경쟁을 했던 메신저가 네. 마이피플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아 맞아. 다음. 네. 그때 그건 경쟁으로 보기 좀 힘들지 않나요? 아니 왜요? 나 다 썼는데. 아니, 제가 보기엔 카카오톡이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마이피플이 시작을 한 거지. 근데 지금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마이피플을 만들었던 다음이 이제 카카오랑 한 식구가 되면서 그렇죠. 마이피플이 접어졌는데 아무튼 카카오는 말을 못해라는 카피로 마이피플이 카카오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마이피플이 그걸로 떴어. 뭐였지 그 광고 나도 기억했는데. 소녀시대가 나와서 카카오는 말을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스 채팅 그거 네, 됐던 거예요. 보이스톡 기능이 없었어요. 아 녹음해서 한 줄 보내는 거. 네. 네. 전화하는 거요. 지금은 이제 보이스톡 기능이 있잖아요, 카카오에도. 네네네네. 결국은 카카오도 이제 말을 하게 됐는데 네. 아무튼 이런 이제 기능들을 하나씩 붙여 나가면서 카카오는 점점 플랫포머가 돼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기업들을 쓸 수 있는 플러스 친구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광고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플러스 친구는 유료로 신청하겠죠? 네. 얘가 팔로워가 많아지고 하루에 보내는 전송 건수에 따라서 비용을 책정받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네, 플러스 친구는요. 되게 똑똑하네.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친구라는 거는 제가 선택적으로 광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골라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가발전 플러스 친구 없지만 자가발전 플러스 친구라는 거를 친구를 추가를 하면 자가발전이 하는 광고를 받겠다고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대신 자가발전은 뭐 쿠폰이 나오면 쿠폰을 주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플러스 친구에서 발전을 해서 지금 옐로우 아이디라는 거 만들었거든요. 옐로우 아이디는 뭐냐면 이제 이 업체랑 개인 간에 채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옐로우 아이디는 그게 돼요? 네. 옐로우 아이디는 서로 채팅이 돼요. 당연히 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달라요. 그럼 플러스 친구 쓰지 왜? 나 이름 바꾼 줄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톡을 쓰려면 원래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뭐 업체나 이런 건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체 이름으로 아이디를 생성하고 근데 옐로우 아이디는 공짜예요 지금. 이게 그럼 자가발전 옐로우 아이디 만들자. 형이 대답하세요. 답답하세요. 그럼 내 핸드폰에 들어와 있는 거야? 아무도 모르잖아. 해보자.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럽시다. 네, 조만간 자가발전 옐로우 아이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 실장이 대답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옐로우 아이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옐로우 아이디 기능이 왜 생겼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카카오톡 가입하려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렇죠.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있어야 되죠.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전화번호 전송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인증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핸드폰 번호가 바뀌면 카카오톡을 못 쓰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죠. 아이디가 새로 생기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카카오에서 카카오 아이디라는 걸 만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만약에 은 실장 전화번호를 몰라요. 네. 근데 카카오톡 아이디만 알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상점에서 이걸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옐로우 아이디라는 게 생기기 전부터 이미 쓰기 시작한 거지. 제 아이디는 ZAGAVARZTEON인데 자가발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개인톡으로 물어보세요. 이게 된 거야. 근데 카카오에서 저거 괜찮다. 이렇게 됐겠죠 아마.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한글로 자가발전이라고 옐로우 아이디를 검색을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채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옐로우 아이디라는 걸로. 좋네. 그리고 옐로우 아이디는 안 되면 카카오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요. 뭐 스티커도 주고 명함도 주고 뭐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진짜요? 네. 그래서 옐로우 아이디도 만들었고 플러스 친구도 만들고 기업들을 위한 타겟도 이제 잡은 거죠. 네.
근데 기업도 확실히 이게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까 아까 90% 거의 90%. 우리나라 90%를 먹었다는 얘기는 사용자는 데려올 만큼 데려왔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메신저라는 플랫폼 특성상 한 번 유입된 사람이 생기면 쉽게 말해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잖아요. 1이 들어왔다고 1이 들어온 게 아니라 1의 지인들인 플러스 알파들이 가입을 한 게 묶여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서로 묶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일반인들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쯤 됐으니 이제 우린 다른 쪽 돈 버는 걸 생각해보자 라고 하고 되는 대로 전에 우리 왜 누구야 저희 앤트맨 씨 나왔을 때도 네. 그 카카오톡이 그냥 해보자 이거 되는 것 같아 해보자 이러면서 시작하는 서비스들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성공의 태도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카카오톡이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그런 서비스 개발이나 기능 추가를 되게 늦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게 근데 카카오톡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카오톡 시작은 iOS로 했단 말이에요. 예. iOS로 했는데 안드로이드는 피드백이 되게 빠른 편이에요. 이제는 아니니까. 이제는 안드로이드 아이폰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처음에는 이메일 계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번호를 새로 가입을 하게 되면 또 연락처랑 다 동기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매번 이메일이 바뀌는 없었기도 거였지. 했고 그 겁나 빠른 황소란 프로젝트도 좀 늦게 시작한 편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옐로우 아이디부터 시작해서 무슨 PC용 카카오톡이니 전반적으로 다 한 발씩 느리다는 거죠. 왜 지금 시장 1등 선두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입이 좀 느려서 그게 좀 마음에 안 원래 들어요. 저희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들어 나도 토끼는 빠르기 때문에 게으릅니다. 제 생각에는 카카오는 이미 대기업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트렌드들을 하나씩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건 오히려 2등이나 작은 기업들이 해야 작은 될 기업들이 일이지. 해놓고 궤도 올려놓고 저게 되는구나 보고 대기업은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이미 카카오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얘네가 뭔가 빠르게 따라가는 시장을 얘네가 즉각 몸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다음이랑 합쳐지기 전의 상황들이라서 이미 다 합쳐지기도 다음보다 카카오가 더 컸으니까. 네,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신규 기능들을 빠르게 채용하기에는 좀 이미 어려운 실정이 된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커플 기능이 들어갔어요. 커플 기능이 들어갔는데 다른 메신저 이렇게 막 뜨고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 자꾸 주지 마. 카카오톡에서 그걸 만든다고 쳐요. 말아먹어.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 리소스를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실험을 거치고 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규모가 생각이 커졌으니까 들어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도장 찍는 사람이 몇 명이나 늘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꾸 돈을 대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도장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좀 합시다. 자, 우리가 한 2, 3년 전에 미친 듯이 떴던 게 있어요. 애니팡이라고. 그렇죠. 추억의 이름 애니팡. 네. 그 애니팡이 왜 떴냐면 카카오가 붙어서 뜨기 시작한 거거든요. 맞아. 포카카오. 애니팡 포카카오. 이게 카카오톡이 플랫폼으로 우리가 힘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한 첫 번째 서비스가 된 거예요. 맞아요. 카카오 게임이 왜 뜨기 시작했냐면 너도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야 그걸 하트를 주는 거야. 하트 보내기. 하트를 받아야 내가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너도 안 친한 친구한테 이걸 다 보내면서 그냥 말을 한번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내면 하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카카오 게임은 빵 뜨고 이제 카카오 게임이 들어가기 위해서 게임 회사들은 다 거기에 몰려 들어간 거야. 줄 서기 시작하는 거지. 돈 내야 되는데도 그래도 한 번만 뜨면 수익이 생기니까. 네. 애니팡처럼 뜨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죽었다고 없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그런 건 없고 좀 비교적 쉬워졌다고 하고, 그리고 한번 카카오톡에서 확 지금 점유율이 떨어진 계기가 네. 그 사찰 사건. 맞아요. 카카오톡은 국내 서비스다 보니까 예. 법원에서 야 니네 그 대화 기록 한번 줘봐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요? 그거 바뀌지 증빙하지 아니,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거절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영장 들고 와서 서버 빼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조금 그러니까, 뒤에 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능을 위해서 보안 채팅방 기능도 넣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능에서 다음과 카카오 합병하면서 포털 기능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검색이 되죠. 채팅방 안에서 검색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 찾기는 이제 친구 찾기 탭도 빠졌어요. 세 번째 탭이 원래 친구 찾기였는데 네.
카카오톡에서 친구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내 친구 다 거기 있으니까. 친구를 찾는다는 개념이 웃긴 거야. 이제 거의 웬만하면 친구 다 있으니까. 모두가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 찾기도 이제 뒤로 빠졌고 그 자리가 대신 채널이라는 걸 이용해서 포털 기능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뉴스도 나오고 뭐.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 TV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얘네가. 근데 카카오 TV가 어떻게 보면 다음 TV팍과 똑같은 기능이에요. 근데 카카오톡 안에서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채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야구 중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네네네. 그러면 야구로 둘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하는 방송을 틀어놓고 야 누가 잘하고 있다. 누구 응원한다. 어떻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iOS에서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iOS에서는 폰에서 멀티스킹 안 되잖아요. 네네네. 야구로 보면 세팅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돼요. 얘는 되는 거야. 이걸 잡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아망드가 좀 다른 서비스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카카오톡 안에서 다 되는 것들. 그렇죠. 지금 카카오톡이 점점 이제 덩치를 불려가고 있어요. 톡 자체를. 메신저라고 부르기 조금 애매할 정도로. 채팅되는 뭐 다른 서비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플랫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얘네가 점점 몸집을 점점 키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카카오톡 앱 자체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는가. 우리가 채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앱을 써야 하는가. 근데 그거는 아마 얘네들도 어쩔 수 없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그 리스크, 뭐 앱이 무거워지는 걸, 그리고 혹은 앱에 잡기능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끼는 걸 피하려고 다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그룹, 뭐 카카오 택시까지도 기능에 다 따라서 분류시켰잖아요, 앱을. 근데 그래 봤더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플랫폼의 능력을, 퍼포먼스를 100% 못 쓴다는 걸 안 거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쓰는 근데 사람들이. 사실 올바른 형태는 그렇게 앱을 가는 게 전 맞다고 그게 봐요. 맞다고 저도 난 생각해요. 그냥 카카오가 못해서 망한 거지 뭐 카카오톡을 못 살린 거라고. 아니 근데 이제 유입되는 사람들이 걸러진다는 거는 사실 팩트인 거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중에 쓰는 사람들만 넘어가서 쓸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앱 자체가, 근데 저는 그때 우리가 말했다시피 라인이 되게 잘하고 있는 게 이거를 서비스 형태로 다 빼지 말고 예를 들어서 친구가 한 명 생기는 플러스 친구처럼 플러스 친구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건 너무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안드로이드, iOS는 물론이고 블랙베리, 윈도우 폰 되고, 그다음에 요새 윈도우에서 다 이거 PC용 카카오톡 다 쓰시죠. 네네. 맥용 카카오톡도 나와 있고, 그래서 네이톤을 이제 넘어선 거죠. 그렇죠. 네이톤이 못했던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내 최고의 메신저 앱이 되었고, 이거는 진짜 자빠진 것 같아요. 자빠졌죠. 네이트는 모바일 망쳐서. 네. 그러니까 잠깐 아이고 하고 넘어졌는데 그때 이제 다 앞질러 가고. 네이트는 웃겼던 게 뭐냐면 모바일 앱을 안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냥 인디 개발자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게 유료로 차트 1위를 한 거야. 근데도 안 만들어줘. 그러다 망해버렸어. 이게 근데 되게 멍청한 것 같아요. 뭐 더 얘기하려다가 그냥 말겠습니다, 이건. 뭐 그걸로 마무리 짓는 거야? 멍청한 것 같아요. 근데 멍청한 건 사실이니까 넘어갑시다. 이게 그 카카오톡이 카카오톡 지금 이제 너무 메이저가 돼버리니까 카카오톡 포비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 은 실장도 카카오톡 탈퇴 예정이라고 돼 있던데? 아니 탈퇴한 거예요. 전 탈퇴라. 카톡 안 써요. 카톡 안 쓰잖아요. 카톡이 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계정이 남아 있는 건 그 카톡을 비상 라인인 거지. 삭제하면 뭐가 안 좋냐면 그 그룹들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다 나간 게 돼요. 사람이 없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카톡 포비아 내가 생각하는 카톡 포비아들의 카톡 포비아라고 정의할게요. 내가 생각하는 카톡 포비아들의 싫어하는 핵심 포인트는 단톡방이 커요.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 공유를 당해야 되는 카톡 감옥이라 그러지. 소위 말해서 소음이란 말이에요. 그건 공해죠. 어떻게 보면 네. 원치 않는 난 나가고 싶은데 그 사회적 그것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계속 보고 있어야 돼. 그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거고. 폭력이지. 네. 근데 만약에 재밌는 게 그걸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이 삭제되면 그 폭력이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와요. 현실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걸 남겨놓고 그냥 카톡 앱 자체를 지워버리면 완벽히 해방될 수 있어요. 카톡 지금 지워져 있어요? 네, 지워져 있어요. 보여주세요. 아니, 지워져 있다고.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얘기를 또 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긍정이는 카톡 쓰시죠? 네, 그 옐로우 아이디 해야 되니까 다시 깔아요. 그 이제 다른 폰번호가 여러 개잖아요. 네, 다른 폰번호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씁니다. 네, 저도 카카오톡 쓰고 있고, 근데 카카오톡을 주력으로 쓰진 않고, 근데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을 안 쓰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번호를 받았어, 우연히 친구로서 번호를 했는데 카톡 친구에 안 뜨면
찾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 갔어? 이러면서 이상하지? 뭔가 숨겨야 할 게 있는 사람이구나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카톡이 이미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카카오 포비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아무튼 아까 말했던 개인적인 카톡 포비아로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까 보이지 않는 감옥이 정말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카카오톡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잘 올라가 있는 게 이제 라인이라고. 전 세계에서 아 그래요? 잘 나가고 있는 거 라인이 우리나라 2위예요? 2위일걸요? 2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2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있어요? 또 2위 뭐 있네요? 그러니까 3위 뭐 국내 있어? 서비스 말하는 네, 거예요? 국내. 아,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도 않아. 우리나라 많잖아. 뭐 틱톡이니 뭐. 역시 또 욕망의 항아리 아니랄까 약간 불건전한 모바일 메시지 앱들을 잘 알고 계시네. 자, 라인 얘기합시다. 네. 자, 카카오톡이 2010년 나왔는데 라인은 2011년 6월에 나왔습니다. 예. 바로 따로 나왔네요. 뭐 바로 따로 나왔어요. 1년 반이나 늦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말할 순 없죠. 같은 해 그게 아니라 다음 미안해요. 해, 2011년 6월에 3개월 뒤에 나왔는데, 나왔다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바로 따로 나왔던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자, 카카오라는 저런 조그만 회사가 만드는데 네이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네이버 톡을 만들었어. 있었지 그때 당시. 이름도 네이버 톡이야. 네, 노골적으로 네이버 톡이었었어. 근데 폭망했어요. 폭망. 그래요? 네이버 어느 톡 순- 폭망했잖아. 아니 쓰다가 안 썼으니까 난 모르지. 언제 없어졌는지. 그러니까 크게 망했어요. 크게. 크게 망했어요. 계기는 뭐였어요? 망한 계기는? 그게 없어요. 카카오톡이 너무 잘 그냥 되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뭐 거지. 나왔는데 안 돼서 망한 거야. 다 카카오톡 쓰는데 네이버 톡 쓴다 그러면 이제 약간 맞아. 왜냐면 마이피플은 네. 그 당시에 스티커 기능도 있고 뭐 보이스톡 PC 기능도 버전이 됐죠. 있었던 게. PC 버전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마이피플이 그 당시에는 네이버 톡을 맞아요. 넘었는데 마이피플은 사실상 다음의 이미지가 너무 좀 이등이다. 2등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그때 강했어서 네이버 톡이 믿을 수 있는 건 우리는 업계 1등이다 이거밖에 없었는데 디자인도 이쁘고. 근데 아니에요. 네이버 톡 디자인 별로 안 예뻤어요. 그랬어요? 네이버 톡 부렸어요. 카톡이 훨씬 예뻤어요. 아 마이피플에 비해. 마이피플은 네이트홈 같은 디자인이었고 거의. 근데 마이피플은 대신 스티커가 이뻤거든. 아무튼 좋아요. 그래서 네이버 톡이라는 게 나왔는데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가 됐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주력으로 갖고 있는 메신저 서비스는 현재 라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라인은. 라인 네이버 재팬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요. 갖고 온 거군요. 네. 한국 역수입이네. 그렇죠. 네이버가 일본 시장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죠. 좋아한다고요? 네, 네이버 재팬을 설립하고 네이버 일본을 만들었는데 예. 얘네가 잘 안 되는 거야 사실. 네이버 재팬이 혹시 생각만큼. 네이버는 다른 나라 거니까 일본 측에서. 네, 사실 일본은 원래 야후였거든요. 지금도 야구예요. 야후가 지금도 야후가 네. 절대적이긴 해요. 근데 네이버가 들어갔는데 사실상 네이버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과거에 비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얘네가 뭔가 한 방이 없는 거예요. 한 방이 없었는데 라인으로 확 뜬 거죠. 그래서 지금은 라인이 일본 내 메신저 1위고요. 네,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모든 건 지금 다 일본 먼저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라인 택시 일본에서만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라인에 대한 핵심적인 개발 권한을 일본 쪽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네요. 이게 네이버 재팬이 일본 회사인데 예. 네. 네이버는 한국 회사고 네. 모 회사가 네이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거냐 일본 거냐 이걸로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롯데네. 축구 볼 때 누구 응원하는지 물어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한국 응원 하모니다 한번 되겠지. 그래서 이런 네이버에서 만든 라인 잠깐만. 네이버 재팬에서 만든 서비스가 네. 라인이 됐고 예. 현재는 네이버 재팬은 라인 코퍼레이션으로 변경이 돼서 사명 자체를 바꿨죠. 네, 사명 자체는 네. 이제 라인에 카카오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와 순서가 다를 뿐이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뭐 아망드가 곧 얘기하겠지만 아시아 계열을 거의 다 네. 사실 갖고 있다. 한국 빼고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은 한국만 색깔이 흐리고 나머지는 다 빨갛게 이렇게 맞아요. 지금 물들인 거잖아요. 그 서양은 지금 왓츠앱이나 페이스북이 네, 다 완전 잡고 다른 거고. 2부에서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제 라인이 강점이 갖고 있는 건 네. 일본 시장을 일단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라인은 핸드폰 번호가 없어도 가입이 돼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그냥 로그인이 돼요. 네, 그렇죠. 카톡은 무조건 핸드폰 인증을 해야 되는데 라인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일본은 이 라인이 시작하는 당시에 스마트폰 대중화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지금도 피처폰 쓰는 사람들이 일본에는 맞죠. 많아요. 네. 근데 라인은 피처폰에서 라인이 돼요. 피처폰에서 돼요. 어떻게요? 그 왜 피처폰에 옛날에 왜 들어있어요? 우리 옛날에 네이트 매직앤 이런 거. 네. 그런 거 다운받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앱 킬 수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라인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될 수 있었던 게 일본은
문자를 이메일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자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문자라는 개념이 없고 야 메일 주고받자라고 하면 메일 주소를 주고받아요. 왜냐면 일본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은 개인주의 성향도 강하고 자기의 개인 정보를 주변에 많이 알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신뢰인 거예요. 그 핸드폰 번호를 물어본다는 거. 핸드폰 번호를 물어본다 이꼬르 우리나라에서 문자한다는 거였잖아요. 옛날에. 근데 일본에서는 전화를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는 메일 주소를 주고받아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본도 우리나라 KT, SK처럼 통신사들이 있는데 그 통신사들이 핸드폰을 만들면 그 도코모에서 만약에 가입을 했다고 치면 소프트뱅크에 가입했다고 치면 핸드폰 번호 골뱅이 도코모를 줘요. 핸드폰 번호 메일 주소를 골뱅이 공짜로 준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기계에 들어있어요. 그냥 피처뿐만. 그리고 그 메일로 주고받는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요금 안에 들어있는 요금제에 포함이 된다. 인터넷은 안 되는 피처폰인데 아. 그래갖고 그 메일로 메일을 받으면 자기 핸드폰에 와요. 그게 처음 뜨게 된 계기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디를 그대로 이용해서 라인이 사용을 하는 거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핸드폰에서 좀 진화했네, 메일에서 진화했네라고 느끼니까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은시장이 말해줬지만 동남아, 그러니까 사실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메신저 앱은 라인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카카오랑 둘이 볼 네. 때요. 지금은 근데 알았어요. 네,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네, 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6억 명 정도의 사용자가 네. 오. 많이 쓰네. 네,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일본 사용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도 동남아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태국 뭐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것 태국, 같더라고요. 싱가포르 가면 라인만 써요. 태국은 라인 지하철이 있던데 아예? 대박. 근데 그래요? 이게 동남아 쪽에서 먹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캐릭터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애니메이션도 맞아. 만든다잖아요. 네, 라인에서 너무 캐릭터가 귀엽고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곰탱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막 있잖아요. 네. 걔네 말고도 뭐 사람 누워 있는 맞아요. 사람도 있고 그 뭐 친구들이 계속 많죠. 애벌레도 있고 그 라인 프렌즈라고 라인 레인저스라는 게임을 한번 다운받으시면 홍보하지 마. 얘도 라인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쵸. 그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애기들 있잖아요. 네네. 애기들은 카톡을 하는데 라인을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안 쓰니까. 애기들. 안 쓰니까. 근데 이게 그냥 만화인 줄 알아요. 아. 마치 뽀로로나 이런 네. 뭐 것처럼. 인형이 있고 네, 그냥 인형이 있고 만화하니까 그리고 방송에서 만화하잖아요. 맞아요. 라인. TV에서 해주니까. 캐릭터만 안다는 거죠? 그걸 아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라인이 캐릭터 브랜드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더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강점이죠.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가는 방법인 거지 자기들이. 그렇지. 네. 라인은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뭐 가까운 예로 편의점에서도 하고 있고 무슨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만년필도 만들고 있고 네. 뭐 티셔츠도 만들고 비행기도 하고 유니클로랑 식기도 하잖아요. 만들고 그러니까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이것도 라인이 있어? 이러면 라인이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메신저 사업보다 어떻게 보면은 문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서 감히 예언을 해보면 사실은 카카오톡과 따라잡진 못해도 비등비등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해외는 당연히 이미 라인이 앞섰고 예. 우리나라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만 해도 일본 문화권과 친구들이 많아지면 라인이 넌지시 주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속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내 주변 사람들이 라인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안 될 것 같은 게 다음이잖아요. 네. 다음이 네이버에서 2등에서 네. 절대 이기지 못했잖아요. 카카오가 1등이면 라인이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아니 근데 뭐 아까 말했듯이 애기들이 그걸 캐릭터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거는 걔네들이 크면 라인 쓸 수도 있는 아니지, 거지. 걔네가 크면 카카오에서 라인 스티커를 쓰겠지. 뭔 개소리야. 잡아먹긴 거야.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라인 캐릭터 이모티콘을 넣겠죠, 결국엔. 아, 인기가 그렇게까지 많아요.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카카오를 쓰겠지, 그래도. 미안합니다. 근데 계속 하십시오. 이 카카오톡도 캐릭터 사업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너무 못생겼어, 나는 그게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 너무 못생겼어. 카톡이 진짜도 더 생겼어. 귀엽게 만든 될 수도 있는 캐릭터였는데 예. 스토리를 그러니까 즉 영혼을 부여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 그냥 스티커인 거죠. 세계관이 구축이 좀 네. 덜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인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드로이드, iOS, 블랙베리, 윈도우폰 다 되고 오히려 그건 라인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훨씬 빨랐어요. 네. 맥용도 라인이 먼저 나왔고 PC용도 먼저 나왔고. 맞아요. 근데 라인은 이게 카카오톡은 아직도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여러 가지 기기를 쓸 수 없어요. 로그인을. 내 아이폰에서 로그인 했으면 아이패드에서는 로그인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라인은 이게 핸드폰이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이메일 기반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뭐 아이패드에서 로그인해놓고 아이폰에 로그인해놓고 다 상관없이 다 한꺼번에 돼요. 네. 이거 청취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또 새로운 발견하셨을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할 때는 라인을 아이패드에다 켜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켜있는 상태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인의 이런 태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뭐 농담으로 카카오톡은 도장 찍을 사람들이 많아서 반영이 늦다라고 했는데 라인은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 될 텐데 예. 더 빠르게 반영된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도장을 빨리 찍나 보죠. 라인은 똑똑한 라인 맞추는데? 라인은 이응 오면 도장 찍힌 거야. 일본에 좀 충성도 높은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경험상 일본은 이 우리나라처럼 윈도우 전반 체제가 아니라 맥도 꽤 많고 또 의외로 컴퓨터와 문외한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커버 치려다 보니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를 다 포용하게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그 지진 때문에 되게 잘 된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뭐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그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네. 전화기 통신이 다 끊어졌는데 네. 라인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와이파이로? 인터넷으로 하니까. 와이파이나 뭐만 잡히면 되니까. 그래서 전화가 안 되는데 라인으로 생사 확인하고 하니까 야 라인 깔아. 이게 다 된 거예요. 마치 우리 황소 프로젝트가 카카오톡을 살렸듯이. 그게 한 방 살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제 주력 메신저는 라인이거든요. 예. 제 주력 메신저,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라인을 써요. 다행이죠. 저도 라인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라인 스티커 10만 원 넘게 샀습니다. 저는 라인 테마도 샀어요. 라인 캐릭터가 너무 귀여우니까. 근데 이뻐요. 저는 그런데 돈 쏟지 말고 실제 실물을 사서 만지는 쪽입니다. 긍정이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네. 어제 생일이었어요? 네, 어제 생일이었어요. 몰랐어요? 축하드립니다. 생일, 말을 하지 그랬어. 생일 선물로 라인 만년필이 아니고 그 펜이랑 그다음에 뭐 색연필 이런 거 다 선물해줬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다음번에 선물해줄게요. 내년에 기대하세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일을 있으면 공유를 해야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야, 이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솥밥 먹는 일인 거야? 사람들끼리. 자가발전이? 비즈니스지 이거는. 철저히. 자, 이제 특별한 이제 라인과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인지도가 있는 서비스고. 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팅 특집을 했죠. 네. 그럼 카톡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잘 됐어. 잘 됐어. 사귀었어. 그럼 이제 일일이양. 근데 계속 카카오톡을 써야 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왜? 내 여자친구랑 특별한 걸로 쓰고 싶은 거야. 우리끼리 쓰고 싶어. 그래서 나온 게 비트윈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나왔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커플들 거의 다 쓰더라고. 필수 아닌가요? 근데 저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커플들이 그걸 쓰는 걸 굉장히 저는 안 좋게 생각해요. 왜요? 왜냐면 오기 잡음. 왜냐면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억압, 그러니까 정보를 끊임없이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억압이요? 아니 그러니까 연인과 억압을 떠나서 연인과 억압이지. 서로 사생활에 너무 참견한다 이거죠. 불필요할 것까지 공유를 하는 게 당연시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꼰대처럼 옛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예전이 좋았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일상을 너무 잘 알게 된다는 게 싫은 거죠.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이 사람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문자를 받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잠시 폰을 꺼내줘도 좋습니다. 잠시 폰을 끄고 싶을 때가 있는데 똥 쌀 때나 뭐. 끊을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끊김으로써 네트워크 연결이 끊김으로써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근데 데이원 비트윈 자체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거의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한 번도 커플이 돼보시지 못한 분들은 모르겠죠. 모를 수도 있지. 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앞으로도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네, 비트윈은 VCNC라는 회사에서 만든 커플용 앱이에요. 커플용. 네. 네. 이거는 카카오톡의 라인은 막 여러 사람이랑 동시에 채팅방 열리잖아요. 네. 이거 비트윈은 그냥 내 여자친구나 내 연인이랑만 이제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채팅 프로그램. 이거 키면 그냥 채팅이 바로 열려요. 그러니까 상대방 양쪽 인증을 끝내면 바로 그냥 열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채팅방이 앱인 거네 그럼. 앱이 채팅방인 거예요. 네네네. 이게 뭐 채팅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그 연인용 앱이다 보니까 예. 뭐 기념일 계산기라든지 좋네. 뭐 갤러리라든지 이런 일기장 있더만. 딱 일기장도 커플용이네.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좀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설마 위치 확인되냐? 네. 끔찍하네요. 내 위치 확인이 내가 오빠 어디야 같은 거. 어디 어디 있지? 정확히 뭐 무슨 동에 있다 이게 아니고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가 지금 런던 날씨는 어떻고 서울 날씨는 어떻다. 그리고 뭐 구글에 쳐봐 있어. 은평구 날씨는 어떻고 뭐 강남구 날씨는 어떻다. 뭐 이 정도 나와? 네, 9구까지 나와요. 그럼 문제지. 그래서 뭐 집이 은평구인데 오빠 어디야 했는데 나 집이지 했는데 강남이야. 비트윈에서 날씨를 보니까 이태원이야. 그러면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 있고요. 안 좋네요. 이거 은근히 잡잖아요. 그 정도도 안 좋아요. 끌 수 있어요. 끌 수 있어요. 끄는 게 이거 봐. 아까 그거야.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면 안 된다고. 근데 선택권을 왜 줘? 그러면 왜 껐어? 오빠 그걸 끈 게 이상한 여기 거잖아. 날씨가 안 좋아서 보여주기 싫어. 너에게 우중충한 이 날씨를 알리고 싶지 않아. 근데 좀 제가 특이한 얘기를 해드리면 VCNC를 만든 이 회사의 모태는 카카오톡이랑 경쟁을 했던 에멘톡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걸 만든 회사예요. 에멘톡 만든 회사예요. 네. 아. 그 에멘톡을 만들던 그 기술력으로 비트윈을 만들게 된 거예요. 똑똑하네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타겟팅을 제대로 한 거죠. 정말 약간 비틀어서 새롭게 타겟팅한 거네요. 네. 이런 게 벤처지. 그래서 비트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는 꼭 이걸 커플이 영원히 안 돼보실 분들 지금까지 안 돼봤고 앞으로도 계속 안 될 사람들 무슨 소리야 그건. 전달을 드리자면 이걸 꼭 여자들끼리 써야 된다는 그걸 버리세요. 제 친구랑은 이걸 저 한동안 이제 일 때문에 뭐 사소한 일로 한동안 그 친구랑 같이 둘이 매칭을 해가지고 계속 쓴 적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군요. 네, 근거가 남고. 근거가 나오는데 이게 근데 내용 증명이 사실상 지금 이제 라인이나 카톡에서도 이런 기능이 다 돼요. 뭐 채팅방 안에서 네. 갤러리 되죠. 꾸민다든지 위치되죠. 뭐 위치 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되죠? 뭐 다 돼요. 공진이 투표니고 이런 거 다 되잖아. 다 되고 날짜 계산만 좀 그렇네. 날짜 계산 그냥 뭐 다른 머리로 해. 되죠. 네, 아무튼 비트윈이라는 서비스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한국편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트윈은 어쨌든 남자끼리 쓸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쓰세요. 거기 사진 걸어놓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쓰십시오. 이상한 팁 주시지 마시고요. 네. 은실장 스튜디오가 너무 더운 관계로 잠시 쉬고 보내지네요. 입으로 가죠. 네, 입으로 해서 뵙겠습니다. Oh, did you get my message? The one I left when I was trying to condense everything that I'm